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니하우스의 채쌤입니다. 반영구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채쌤의 반영구 그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을 많이 눌러주셨는데요. 500 고객이 돌파한 기념으로 해서 반영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엠보에 대한 그 정유 공부를 원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셔서요. 오늘은 한 가지만 좀 파고들어서 세밀하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게 엠보 색상 어떤 거를 쓰는지 색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요. 수지 색상으로는 어떤 거를 많이 쓰시는지, 그 다음에 그게 물색소, 수성색소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오늘은 엠보 하나하나 선을 긋는 방식, 어느 깊이까지를 넣었을 때 색이 잘 표현하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엠보를 좀 쉽게 여러분들께서도 할 수 있게끔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반영구 엠보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똑같이 고무판과 A4 용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엠보날, 그 다음에 색소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가 한 올 한 올 선을 그을 때, 그 다음에 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같이 한 올 한 올 그리면서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준비를 해 보신 다음에 같이 플레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판에 먼저 제가 임의대로 눈썹 모양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보신 선생님께서도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눈썹 모양을 하나 그려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제 동영상 앞전에 시술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처음에 제가 시술할 때도 안에 결이 앞산 아주 처음 입구 단계에서 끊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눈썹 결에 따라서 방향에 사선이나 표시를 해놨다가 그 방향대로 결을 이용을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눈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고객님들의 눈썹을 보고 결에 따라서 디자인을 좀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눈썹의 앞산 결이 이 부분까지라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앞산의 눈썹 결을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주세요. 끊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 사선으로 내려가는 눈썹이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사선을 나눠주시면 반영구를 하실 때 조금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 놓은 다음에 시술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놓으셨다가 선을 나눠서 시술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 중에 이 색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 앞전에 보이는 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수지 색소고요. 뒤에 보시는 색소가 엠보 전용으로 쓰고 있는 엠보 전용 색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물기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실 거예요. 이거는 물기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수성 색소고요. 이거는 엠보 색소 전용 색소라고 해서 물기가 굉장히 적은 되직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성색소보다는 수성색소는 수지를 할 때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엠보색소는 되직한 형질로 되어 있어서 엠보를 했을 때 표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수성색소보다는 엠보 전용 색소를 이용을 하셔서 엠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3D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엠보 전용 색소로 엠보 선을 그어 놓으시고 수지 색소를 이용을 하셔서 수지 색소에 묻혀서 선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엠보를 할 때 제가 저도 아주 이거를 어렵게 배웠던 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게 이 엠보 날을 만졌을 때 어느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엠보 선을 그어야
엠보 날에 따라서 색소가 잘 들어가고 색소가 잘 들어간 이후에 탈각을 하고 난 다음 상태에서도 색이 번지지 않고 선이 또렷하게 남아 있을까, 또는 이 색이 중간중간 끊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저희가 원했던 시술 방향 그대로 남아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이 날을 보시면 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선을 이렇게 따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으셨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전체 면을 이용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물론 이 반영구가 정해져 있는 어떤 딱 정의를 내리는 규칙, 그 다음에 이게 딱 답이다라고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시술을 해봤을 때 앞산을 이용을 해서 색을 넣었을 때보다 이 전면을 이용을 해서 색을 넣었을 때 아주 색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말로 일반 칼로 쓰는 칼이 아니고 하나의 바늘바늘이 이어져서 14개의 바늘 또는 21개의 바늘이 이루어져서 수지날을 죄송합니다. 엠보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칼의 느낌이라고 조금 보는 것보다 바늘바늘이 이어져서 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산의 바늘 하나 여러 개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긋는 형식보다는 전체의 날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선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A4 용지에다 대고 우리가 앞산을 내서 뚝뚝뚝 이렇게 그으면 이 종이가 약간은 좀 이렇게 당겨지듯이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면을 쭉 이어서 이용을 하시면 선이 굉장히 깊지 않고 아주 고르게 아주 얇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엠보를 이용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면을 이용을 하셔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A4 용지를 여기에 놓은 이유가요. 처음에 제가 엠보를 시술했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이를 우리가 넣느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고객님의 피부에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색 표현이 잘 되었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막 색이 굉장히 번져서 제가 예를 들어서 1mm의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결과는 3mm의 두께로 나온 경우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1mm의 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뜯겨져서 선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시술자가 어느 고른 힘으로 시술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깊이를 넣어서 니들을 잘 가지고 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 못 지었을 때 선생님께서 가장 쉽게 알려주셨던 방법이 바로 A4 용지였습니다. 고무판으로만 이용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깊이로 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 A4 용지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고무판에다가 깊게 넣어서 연습을 할 때는 잘 몰랐던 것이 A4 용지에다가 그었을 때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선을 그어 보시고요. 선을 그어 보시고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 깊이로 시술을 하시면 우리가 시술하실 때 피부에 손상도가 없이 색 표현이 아주 그 다음에 탈각 이후에도 색 표현이 잘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A4 용지를 이용을 하셔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고무판에 눈썹 모양을 그리고 고객님의 결의 눈썹을 따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표시한 선에 한 올 한 올 선을 그리는 연습을 시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준선으로 되는 이제 눈,
시작점이 눈썹의 시작을 입부분부터 잡겠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선을 앞 시작점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아주 조금 더 뒷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 그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앞선에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분을 띄었다 그 뒤에서부터 선을 연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엠보의 선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직선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모델은 약간의 곡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도 약간의 이렇게 방향, 엠보 대를 이용을 해서 방향을 살짝씩 움직여주는 방법도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선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점을 곡선으로 표현하지 않고 약간은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을 하나 그었고요. 바로 옆에 또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촘촘한 눈썹은 비어있는 것보다 촘촘한 눈썹이 예쁘거든요. 자, 바로 옆에 조금 더 이제 곡선으로 넘어가는.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또 옆쪽으로 또 곡선으로 조금 더 누여가는 디자인으로 해서 조금씩 뒤편으로 해서 뉘어지는 형상을 만드실 거예요. 좀 촘촘하게,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보완을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틀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채워도 되니까 너무 촘촘하게 하시면 나중에 색이 조금 번지면서 그 부분이 색이 번지는 부분은 선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뒤로 눈썹의 모양 결처럼 자연스럽게 뒤로 한 올 한 올 눕혀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날은 모든 면을 한꺼번에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을 따라서 우리 고객님의 위에서 시술을 하셨다가 이제 방향님의 눈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약간 틀을 수도 있는데요. 고객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옆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술한다 생각을 하시고 옆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시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나가실 때는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곡선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타원형이 이루어지는 눈썹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이 또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선이 또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눈썹을 디자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을 하나씩 이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선을 또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 볼게요. 자, 또 이 중간에 선을 하나 또 이렇게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다가 선을 넣어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엠보 그 니들을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주셔야 색도 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끝선까지 완벽하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을 너무 깊게 누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A4 유지 위에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져 있는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원형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그 안에다가 선을 하나 더 채운다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직선이 아닌 곡선만 이용을 하셔서 하나하나 선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눈썹 결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선을 그으고 나서요. 앞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리터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앞산을 표현하는 거였는데요. 앞산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이 중간에 있는 선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앞산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나가기 전에 나머져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을 하실 시간인데요. 앞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의 곡선으로 이렇게 눈썹을 서 있는 듯한 눈썹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완전히 이렇게 누여져 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고객님의 눈썹 결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하기보다는 지금은 곡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앞선을 먼저 곡선으로 한번 이어줘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빼는 방법은 이후에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선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자, 자연스럽게 옆에 선을 하나 더 그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연결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앞산을 너무 처음부터 길게 빼지 마시고요. 이 공간 폭이 있다 하더라도 한 선을 길게 빼서 이렇게 길게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은 선으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는 방식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빈 공간에 한 번 더 선을 이용을 해서 앞선의 두께감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로 시술을 하고요. 저희가 제 앞전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은 색소를 가지고 밀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 사이에는 색소가 지나간 길에 이 나머지 색소를 문질러서 넣어주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나아갔던 방향 자체로 해서 먼저 한 번 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세요. 똑같은 방향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데 이거를 너무 힘을 주셔서 너무 세게 많이 문질러셔서 상처가 많이 벌어진 다음에 색을 속으로 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의 힘을 주어서 결에 밀듯이 그냥 넣어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차 시술이 끝나고 저희가 2차 통증 마취제를 제어를 한 다음에 다시 2차 시술을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를 해 놓으셨다가 이 색소가 약간 조금 꾸덕꾸덕 굳어지면 한 번 더 닦아내시고 그때 2차 수선을 하시기 위해서 마취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상태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색소를 조금 두신 다음에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차 마취제를 바르시고 시술을 하시고요. 아니시면 이 상태에서 끝내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색소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닦으실 때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해서 닦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움직여서 닦지 마시고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닦아주세요. 자, 닦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빈 공간에 조금 더 선을 좀 채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에서 이제 통증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2차 마취를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보존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또 설명드린 것처럼 앞산을 곡선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듯이 쓸어 내리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앞산을 시작을 하실 때 처음에 시작점을 이렇게 너무 세우지 마세요. 세우지 마시고 처음부터 뒷선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쓸어 많이 내려주시다가 뒷부분도 똑같이 곡선으로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윗부분에서 넘어오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곡선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산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만 컷. 이 부분을 좀 잘라줘 봐봐. 자, 앞산을 곡선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눈썹 결이다라고 생각하는 선 하나만 먼저 그어놓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동그랗게 표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기법은 말 그대로 처음에 시작점을 우리가 조금 띄어서 라고 잡았을 때 이 뒷선을 곡선을 많이 잡지 않고 뒤에서부터 많이 넘겨주세요. 뒤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넘겨주시게 시술을 진행을 하십니다. 앞산을 뒤로 많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신 다음에 윗부분은 아래에서 많이 꽂아지는 형식으로 내려주세요. 눈썹 결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죠. 앞산 이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 눈썹은 밤 원형으로 해서 하나의 선이 계속 이루어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산의 곡선은 앞산까지 오다가 이 뒷부분 산은 뒤로 이렇게 내려지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썹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썹의 결이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보이시는 눈썹 결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눈 같은 경우에는 앞산이 세워지신 것보다는 이게 앞산의 시작이라고 한다라고 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원형을 만들어 주듯이 이렇게 원형을 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눈썹의 결이 이런 식으로 되게 연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고객님의 눈썹이 앞산이 눈썹 숱이 별로 없고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뒤로 넘어가듯이 곡선으로 연결을 하지 마시고 시작점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넘어가듯이 연출해 주시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닦아 볼게요. 닦아서 보시면 선이 전체적인 선이 이렇게 앞산 선이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다 넘어가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산이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랫선과 윗선을 보면 눈썹 숱이 원래 좀 많으셔서 앞산을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산을 곡선처럼 연결을 해주시고요. 앞산의 눈썹 형태에 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위적인 곡선을 만들지 마시고 아주 짧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듯이 자연스럽게 눈썹 앞산을 연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을 해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엠보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들의 눈썹 결에 따라서 시술한다는 거, 그다음에 눈썹 결이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방법. 한 가지는 또 니들을 너무 깊게 넣지 않고 A4 용지에다가 연습 많이 해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 색소를 우리가 마무리로 면봉에 묻혀서 밀어 넣어 주실 때 피부에 데미지가 없도록 한쪽 방향으로 좀 잘 넣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 정리를 하면서 오늘 엠보 배워보는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흉터 시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눈썹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으셨다거나 혹시 눈 성형을 하시면서 남은 흉터를 감추고 싶은 고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과거 시술 흔적이 남으신 고객님들도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흉터 시술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영상이 기대되신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